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군사 무기 관련 소식,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무기, 제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계속 까보니까 러시아제네 하면서 정말 허접하다, 알려진 거하고 너무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와중에 정말 오늘은 끝판왕 까보로가 등장했습니다. 보병 휴대용 지도공 미사일로 소형 드론을 직격해서 맞췄는데 그 드론이 멀쩡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기가 차죠. 이 러시아제 무기 또 어떤 사고를 쳤는지 한번 보겠고요. 자, 호주에서 좌파 정부가 들어왔더니 우리나라에서 하는 행태하고 똑같은 그 좌파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일단 국책연구기관에서 뭔가를 깝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 좌파 언론에서 막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공론화 작업 들어가는 거 똑같은데요. F-35를 그냥 마구마구 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브라질 법원이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 사업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비리가 끼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 중단해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소식에서부터 미 해군이 가상적기 비행대에다가 F-16 블락 32 전투기를 도입했다. 그래서 도입 행사를 했는데, 이 내용까지 단신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브라질 육군의 차세대 주력 기갑 차량으로 대량 도입될 예정이었던 이탈리아제 센타우로2 장갑차가 비리 사건에 엮여 사업 전면 중단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브라질 노동당 핵심 인사로 과거 경제부 장관 선임 고문을 맡았던 변호사가 업체로부터 막대한 비자금을 받아 전개에 뿌린 혐의로 기소되어 브라질 법원이 사업 중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태국이 미국에게 F-35A 전투기의 구매 의향서를 보내고 1년이 넘도록 미국 정부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태국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F-35 도입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정부와 의회가 4억 1,370만 달러 규모의 F-35A 4대 구매 예산을 승인하고 오는 2034년까지 12대의 F-35A를 전력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극심한 방공무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폴란드가 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소련 시절 개발된 S-125 나토명 SA-3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현대화해서 우크라이나에 발송했으며, 이 방공 시스템이 지난 6일 방공작전에서 처음 실전에 사용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이 밝혔습니다. F-35 블락 4 성능 개량에 따라 성능 부족 논란에 휩싸인 F-135 엔진이 대대적으로 개량된다는 소식입니다. 프렛 앤 휘트니가 F-135 엔진 성능 개량을 위한 1억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해서 단계적인 F-135 엔진 개량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추력과 발전량을 손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개량 사업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처음으로 F-16 전투기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랫동안 F-5N 기종을 사용해 온 제13 비행대가 F-5를 처분하고 후속 기종으로 미 공군에서 인수한 F-16C 블락 32 기체를 전력화했습니다. 이 비행대에서 떠난 F-5는 퇴역 대신 가상적기로 다른 부대에서 또다시 장기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제 센타우로2 전투장갑차인데요. 이걸 이제 브라질이 대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잠깐 수도 안 돼, 이건 취소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좌파 정권인 룰라 대통령이 당선되었죠. 그 룰라 대통령이 있는 그 노동당 정권이 야당인 시절에, 야당이라도 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여당하고 규모가 비슷하다면 능력이나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 야당의 유력 인사가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이 업체에서 돈 받아서 로비를 엄청나게 뿌린 겁니다. 그게 이제 들켰고, 그 로비로 인해서 선정된 거니까 이건 무효,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그 인사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이걸 엎어버리고 중국제로 하려고 하는 그 수순을 밟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국 충정의 차원에서 지금 그 룰라 대통령의 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서 다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 중국제 경전차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하네요. 태국이 미국에게 우리 F-35 살게요.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구매 의향서를 2021년 9월에 제출했는데 미국 아직까지 아무 대답도 없어요. 왜냐? 대답해서 안 된다라고 하기에는 태국이 그래도 우방국인데 그러기에는 곤란하고, 그런데 된다라고 하기에는 태국이 요즘 너무 친중 성향을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하기 대답하기 곤란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태국은 자기 혼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4억 1,370만 달러 태웠으니까 제법 많은 예산 태웠죠. 그래가지고 4대 먼저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해서 12대까지 도입한다 라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 도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만약에 도입할 수 있으려면은 친중 행각을 끝내야 되죠. 자, 이 미사일 탑건2 보신 분들 그게 나왔던 건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탑건2에서 톰 크루즈가 이 폭격하러 들어갈 때 정말 이거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었죠. 제가 그거 보고 이거는 좀 사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설정이다 라고 했는데, 저런 식으로 공격한 미사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 어쨌든 그 탑건2에서 이 톰 크루즈의 슈퍼호넷을 어마어마하게 괴롭혔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SA-3 사거리 20km. 그런데 폴란드가 지금 이걸 현용으로 쓰고 있었던 건 아니고 시장 물자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량 미사일 공격을 자꾸 받으니까 방공무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걸 꺼내가지고 현대화 개량 다시 되살리는 복원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넘겨줬고, 우크라이나는 그걸 이번 6일 날 러시아가 70발 쏘았지 않습니까? 70발. 그 요격 작업할 때 사용했다라는 건데, 어느 정도 성능을 보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북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령 유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레이더에서 이 발사 레이더에서 계속 끝까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전자전 제밍이 딱 들어와 버리면 지령이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톰 크루즈가 막 플레어 터뜨리고 이것보다는 이 슈퍼넷에서 전자전 기능으로 쫙 해버리면 되는 건데, 아무튼 이런 미사일 우크라이나에 줬다라는 거고요. F-35에 들어가는 F-135 엔진 하나 들어가는데 굉장히 출력이 좋다라고 알려졌지만 F-35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죠. 그래서 블락4 버전에 가니까 이거는 유무인 복합 전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력을 아주 소모를 많이 하는데, 이 F-135 엔진 가지고는 그 블락4에서 사용되는 그 전력들을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적응형 사이클 엔진, 그래서 이 공기 흡입의 어떤 각도를 좀 바꾸어서 궤도를 좀 바꾸어서 훨씬 연비도 좋고 전력도 생산이 많이 되고 그런 엔진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니까 지금 있는 이 F-135 엔진 이걸 더 업그레이드해서 연비 좀 향상시키고 전력 생산 더 느리는 이 개량을 이제 프레드 앤 휘트니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도 이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력이 우리도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업에 제일 좋은 거는 미 공군하고 똑같이 적응형 사이클 엔진 개발하는 거, 그걸 우리도 장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미국이 이거는 우리 미군만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개량형 전력 생산 더 많이 되는 이거라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그럼 블락4로 업그레이드 안 하면 되지. 안 됩니다. F-35는 하나의 디바이스예요. 우리 휴대폰처럼. 우리 휴대폰 가만히 있는데도 갑자기 업그레이드 되지 않습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안 하면 여기 있는 최신형 어플 이거 못 쓰죠. 마찬가지로 F-35도 계속 그런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최신형 어플 못 쓰는 이 휴대폰 같은 디바이스나 마찬가지, 전투 디바이스, 이거는 통신, 카메라, 이런 이 컴퓨터 같은 디바이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다만 이 휴대폰은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주는데 그건 돈 주고 해야 된다. 이 차이죠. 그럼 안 하면 어떡해? 안 하면 나중에 무장 사용도 못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약한 겁니다. 자, 시커먼 색깔 이건데요. 미 해군 네이비라고 적어놨네요. 미 해군의 무슨 F-16이야? 미 해군은 슈퍼넷, F-35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가상적기. 적전투기하고 모의 공중전 해야 되는데 적전투기의 성능을 실제로 구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F5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탑건 1 찍을 때 F5가 적기 역할을 하고 했지 않습니까? F5는 이제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거 성능이 좀 구리다 해서 이제 F16 이 정도는 돼야 이 미그 29나 수호 27 이 정도의 기동성 이런 걸 구현해 주지 않냐 해서 이제 F16 도입했는데 그럼 그 F5는 어떡하냐? 새로 또 부대 만들어서 또 쓴답니다. 왜냐? 이 적국들, 적성국가들이 아직도 미그 21, 뭐 미그 19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국가들이 많으니까 F5는 아직도 그 미그 19나 미그 21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부대 만들어서 F5 쓰고 F5 쓰던 이 부대는 F16 가지고 이제 미그 29 이상의 전투기를 모사한 상대를 전투훈련 상대를 해준다라는 이런 소식 알아보았고요.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공격 원잠을 비롯해 전임 정부의 전력 증강 계획을 모조리 갈아엎고 호주 국방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동당 정부가 이번에는 F-35A 전투기 도입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노동당과 친노동당계 언론들이 F-35를 총체적 재앙으로 규정하고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의 F-18 호넷 전투기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로 호주 공군이 72대를 도입할 예정인 F-35A 전투기는 호주의 안보 소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결함 덩어리이며 총체적 재앙이라고 호주 국책연구기관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ASPI가 12월 6일 주장했습니다. 친노동당 성향 매체 시드니 모닝 헤럴드 기자 출신으로 이번 정권 출범 뒤에 ASPI 연구원으로 들어간 군사평론가 앤서니 갤러웨이는 F-35가 카탈로그 데이터와 실제 성능이 많이 다른 기종이라며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갤러웨이는 F-35A의 전투 행동 반경은 1000km에 불과하고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하더라도 1500km에 불과하다라며 공중급유를 받아야 남중국해에 겨우 도달할 수 있지만 적대적 공역에서 급유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F-35가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실제 작전 반경은 500km 이내로 줄어든다 라며 이는 F-35가 호주가 요구하는 안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재 호주군이 도입하는 F-35A는 블락3F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곧 블락4로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면서 업그레이드는 돈이 많이 들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중국 전투기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친노동당 성향의 군사평론가 브라이언 투히 역시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F-35는 당초 계획된 것보다 23% 이상 낮은 가동률을 보일 것이고 유지 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라며 2053년까지 F-35 유지비만 11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초 계획된 가동률보다 떨어지는 전투기에 왜 납세자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느냐라고 성토했습니다. 리처드 말레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역시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국방사업들은 최소 28개 사업에서 41억 달러 이상 예산을 초과했고 F-35나 P-8 초계기의 경우에 프로그램 비용 증가와 환율 변동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라며 정부는 이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노동당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거부감을 느낄 만한 무기 체계들의 도입을 늦추거나 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며 전임 정부의 군사력 현대화 프로그램 대부분을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노동당의 여론몰이 때문에 최소 96대 이상의 F-35 전력을 갖춘다는 호주 공군의 전력 증강 계획이 크게 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어깃장을 놓네, 억지를 부리네 라는 것을 저는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일반 시민들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꽤 유명한 언론에서 이런 걸 막 다루면 이런 건가? 라고 생각이 들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낙하산 인사 있죠. 정권 바뀌면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으면 국방연구원 가이다. 그리고 통일부 같으면 통일연구원
이런 데다가 연구원으로 낙하산을 꽂아 넣죠. 그렇게 해서 그 연구원이 거기에서 뭐 연구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마치 국책연구기관에서 아주 중립적으로 나온 연구 같겠죠.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권 때 있던 그 연구원이 뭐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그 연구원이 한국 경항모 할 때 F-35B 1,000억 원이면 산다. 그래서 신인균이 같은 자, 물론 제 이름을 직접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거짓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거짓말이죠. 영국이 3,000억 주고 샀는데 싱가포르 2,900억 주고 샀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오마이뉴스 뭐 어쩌고 오마이 어쩌고 이런 데서 막 다뤄줍니다. 그러니까 이야 이거 뭐 신인균이나 틀리고 이게 맞네. 경항모 해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람을 정권 바뀌고 나서 ASPI의 국책연구기관에 낙하산 꽂아줍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써요. F-35 쓰레기야. 글을 써요. 이걸 이제 확 좌파 언론들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 진짜 F-35 이거 뭐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이 사람 브라이언 투이 이 사람까지 동시에 그냥 기고문과 기사를 그냥 써버립니다. 그 말은 이 시드니 헤럴드에서 기획적으로 그냥 F-35 까기 위해서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일단 F-35의 전투행동 반경은 1000km에 불과하다. 아 이게 어땠어요? F-35 전투행동 반경은 1100km입니다. 그런데 그 1100km는 가장 이상적일 때 하이로 들어갔을 때 고고도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공기장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이 가죠. 그런데 여기서 전투행동 반경 1000km에 불과하다. 어떤 조건으로 작전했을 때 1000km에 불과하다 말은 없어요. 그냥 1000km에 불과하다. 그럼 뭐야? 홍보했던 것보다 10%나 적잖아? 아니 1000km 안 될 수도 있죠. 완전히 저공비행에서 들어가는 거. 그렇게 하면은 1000km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외부 연료탱크를 장착하더라도 1500km에 불과하다. 이게 어땠어요? 500km 늘어났네요. 근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럼 뭐 더 많아야 되는 건가? 또 공중급유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아니 공중급유 왜 안 돼요?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고 또 필리핀 영공에서 해도 되고 인도네시아 영공에서 해야 되는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그냥 의문이다 라고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F-35가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에 실제 작전 반경은 500km 이내로 줄어든다. 아니 당연한 거죠. 애프터버너를 사용하는데 이륙할 때 애프터버너 한번 쫙 해가지고 이륙하는 거 그 때문에 총 연료의 3분의 1을 이륙할 때 쓸 정도로 애프터버너는 엄청나게 이 연비 잡아먹는 괴물인데 당연히 애프터버너 쓰면 500km 이하로 줄어들죠. 계속 쓰면 뭐 300km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마치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블록4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는 돈이 많이 들고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중국 전투기에 대항할 수 없다. 아니 도대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왜 중국 전투기에 대항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 2053년까지 유지비만 110억 달러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거예요. 30년 쓰면 그 30년 쓰는 이 유지비는 도입 비용하고 유지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무기든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걸 72대로 제가 나눠보니까 대당 1.5억 달러. 아니면 1.5억 달러면 당연히 그 정도 쓰는 거죠. 30년 동안 쓰는 건데. 근데 일반 시민들은 뭐야 110억 달러 또 써야 돼? 라고 하는데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자 F-35 하지 말자. 추가 도입하지 말자. P-8, 포세이돈 그거 하지 말자. AS-21, 레드백 장갑차, 랜드 페이지드 3 그거 사업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싫어하는 거 핵잠수함 하지 말자. 중국이 싫어하는 무기는 다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친중이니까. 기가 찹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친중. 우리 주변에 누가 친중인지 정말 바퀴벌레처럼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제 무기체계는 카탈로그 데이터와 너무도 다른 성능을 보여주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대단히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러시아군 진지 상공을 정찰 중이던 우크라이나군 소형 드론이 러시아군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직격을 맞고도 멀쩡히 귀환한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전장 상황을 종합해 보도하는 클래시 리포트가 현지 시각 12월 7일 보도했습니다. 클래시 리포트는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영상 하나를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소형 전술 정찰 드론 릴리카 100 모델이 러시아군 진지 상공을 정찰 비행하다가 미사일에 피격된 상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드론은 지상을 촬영하던 중에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의 폭발에 휩쓸려 기체가 잠시 휘청이는 데미지를 입었는데요. 놀랍게도 다시 비행 안정화에 성공한 뒤 목표 지역을 계속 촬영하며 정찰 영상을 송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개발한 소형 정찰 드론인 릴리카 100은 길이 1.1m, 날개폭 1.9m, 최대 이륙 중량 5.5kg 수준의 소형 드론인데요. 우리 군의 대대급 무인 정찰기인 리모아이와 비슷한 성격의 정찰용 드론입니다. 러시아가 사용한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의 유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은 SA-18 이글라나 SA-7 스테렐라 두 종류인데요. 두 미사일 모두 1kg 이상의 충격 신관 방식 직격 탄두를 사용하고 있어 일단 맞으면 어지간한 항공기는 일격에 격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영상 속의 릴리카 100 드론은 카메라 바로 앞에서 큰 폭발이 발생하는 장면까지 촬영해 전송했는데요. 직격에 가까운 공격을 받고도 해당 드론은 모든 정찰 임무를 마치고 부대로 정상 복귀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제 미사일은 이제 명중에서 탄두가 터져도 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메이드 인 러시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자, 러시아 SA-18 또 뭐 이글라, 스테렐라 이런 것들 운용을 하고 있는데 얘들은 스팅어하고 다르게 스팅어는 근접신관이죠. 옆에서 터져가지고 파편을 보냅니다. 1kg짜리 파편을 그냥 보내가지고 터뜨리는데 그래도 잘 터지죠. 근데 얘들은 직격탄이에요. 네, 뭐 팩3 뭐 이런 것들처럼 직격하니까 이거 뭐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도 무조건 터져야 되는 건데 이야. 자,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자기가 찍고 있는 영상을 계속 전송을 해주고 있는 이 모니터죠. 그래서 전송해주고 있어요. 진지 지금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군이죠. 근데 갑자기 미사일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화염이 발생한 겁니다. 뭔가 터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거 흰 게 보입니다. 이거 이제 터지고 나서 화염이죠. 그리고는 멀쩡한 겁니다. 돌아온 거예요.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냐? 아닙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덩치는 이렇게 이 정도 되어 보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가지고 5.5kg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와서 직격을 하고 터졌는데 얘가 멀쩡하게 5.5kg짜리가 돌아왔다. 영상 촬영 계속 다 하고 돌아왔다. 도대체 뭐냐? 그래서 터져서 신관이 터졌는데 본 탄두는 안 터졌던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왜 신관 터졌는데 본 탄두가 안 터졌냐? 관리 부족이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습기 먹어가지고 본 탄두가 안 터졌겠죠. 그런데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이 날아오는 뭐 초음속으로 날아왔을 텐데 그래도 안 터지는 거 이거 정말 뭐 그냥 날개 끝자락에 살짝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지 정말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 러시아제 무기는 그냥 뭐 하나 믿을 게 없다라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까보로의 진수를 또 한번 보여주었다라는 사례로 이렇게 조그만 무인기도 직격해서 터트렸는데도 불구하고 격추시키지 못하는 러시아제 방공무기 뭐 믿고 보병들이 땅바닥에 숨어 있을까요? 큰일 났네요. 러시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